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3월 11일, 지금 3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게 해주셨고, 오늘은 레위기 헬라어 성경 레위기 6장 말씀을 묵상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업로드하고 또 카톡으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의 동영상 기도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습니다. 늦어도 감사합니다.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넘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일어나고 싶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고 싶었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묵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업로드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고 또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하나님 모든 일들이 우리 피조물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 없다는 것. 그저 우리는 매 순간의 호흡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참 인생으로 태어났는 것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는 인생입니다. 세상적 지위의 높낮이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세상적 지위의 고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구원은,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해주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하지 않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적 육신의 지위 고하는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길어야 120년 사는 인생인데 120년 살지도 못하잖아요. 거의 다 70, 80, 많이 살면 80. 그죠? 길어야 120년 인생, 육신의 인생입니다. 이 육신의 인생 120년 사는 동안 육신의 부와 기와 명예와 권력을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맡기신 배역, 그 배역에 충실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 우리가 피조물이요, 우리의 창조주가 살아계시던 것을 알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선물 받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다수가 자기 자신들이 주인이어서 믿음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은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안 다니고 싶으면 안 다녀도 된다, 선택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다수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학에 근거한 그러한 사고들입니다. 인본주의 신학은 육신에 속한 것들이죠. 육신에 속한 것은 육신이 주인이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의지를 주셨다, 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신본주의 신학이 무엇이냐?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관점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또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신본주의 신학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 자, 신본주의 신학으로 봤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눈앞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은 전부 다 육에 속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죄와 사망도 영이에요. 어둠의 악영이에요. 영. 이 영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들을 다 조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전부 다 이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 그리고 육신에 속한 것, 육신의 필요를 쫓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육에 속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자들도 왜 마태복음 7장 말씀과 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온갖 이들을 다 했는데도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시는지, 이 말씀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일어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묵상 시간이 조금 빠르든지 늦든지 이런 건 한 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빠르면 빠른 대로 감사, 늦으면 늦은 대로 감사,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감사입니다. 매 순간순간 호흡이 감사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1인 창조기업 사업자 등록증을 4개 하셨고, 또 시코스테 무역을 사업자 등록을 4개 하시고, 또 이 1인 방송 영상 제작 이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시작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꽃 피우고 열매 맺고 하실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이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1인 창조기업으로 시작을 했다 할지나, 자, 이사를 통해서 창업과 또 자녀의 유학과 이 일이 연계가 되어야지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인류의 미래와 또 저와 제 딸의 미래와 또 인류의 미래와 세계의 경제를 회복시켜 나가실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딸에게, 부족한 저에게 분수에 넘치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이렇게 저와 제 딸의 미래와 또 인류의 미래를 향하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류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일어나서 이제 묵상하고 뉴스를 이렇게 또 보게 됩니다. 동영상 기도를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의 인류를 향하여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구로에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지금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문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80여 명으로 확진자가 지금 가족으로까지 확산이 되었고요. 또 대구에도 지금 콜센터 직원이 또 집단 감염 지금 확산에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이탈리아가 지금 확진자가 10,000명이 육박하고요. 지금 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정각입니다. 예, 이태리가 지금 사망자가 463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의 각국 지도자들의 생명을 지금 견주고 있다 하는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뭐 종교단체의 집단 감염에서 이제 이게 전염병이 넘어서서 이제 종교단체가 아닌 그냥 일반인들의 집단 감염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지금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전 세계가 한국과 중국에 이어서 이탈리아까지도 이제 입국 금지 조치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자국민들을 보호를 할 수가 있죠. 예. 입국 금지하는 그것을 우리가 탓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너무 황당한 일이, 왜 우리 지금 국가에서 조달청에서 직접 공적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마스크가 왜 마스크 오부제 배급제를 실시한다고 했는 첫날부터 왜 마스크가 없느냐, 전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하고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고 너무 웃기고 재밌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 막 마스크에 목숨을 걸듯이 마스크에 막 그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너무 마스크에 전전긍긍하더라고요. 무슨 마스크가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처럼. 근데 마스크가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보호해 주지 못해요. 이 지금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형태를 보십시오. 이 공기 중 바이러스라서 마스크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숨 안 쉬고 살 수 없잖아요.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차단시켜주는 그러한 효과가 없어요. 그냥 부직포이니까 공기 중에 먼지 같은 거 이런 거는 차단을 해주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염병은 어림도 없고요. 근데 왜 지금 마스크 오부제 실시했는 첫날부터도 국가인 조달청에서 공적 구매해서 배급한다라고 했는데 왜 마스크가 없는지 첫날부터 전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이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를 벗었고 지금 정세균 총리는 마스크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요, 중국 지원 마스크가 지금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왜? 어제 LG의 U+ 지금 제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10만 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국 지원 마스크가 이 중국의 알리바바의 마윈이 지금 일본에도 100만 장을 선물을 기부를 했답니다. 근데 이 마윈이 기부했는 이 마스크의 상표가 한국 상표랍니다. 그러니까 마윈이가 지금 우리나라 마스크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생색 내고 일본에도 생색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국내에는 지금 마스크가 없어요. 우리 국내에는 마스크를 생산을 안 하느냐? 아니요, 24시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는 마스크가 없는데 우리 국내 상표의 마스크가 중국인 마윈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도 오고 그리고 일본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벌써 우리나라 이 마스크 시장에 매점 매석을 다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매점 매석을 다 했다는 얘기가 돼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 기회를 틈타서 돈 벌어 보겠다고 이렇게 또 돈에 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돈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 이 기회를 통해서 돈을 벌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매점 매석해서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 수출 마진을 남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죠. 네,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마스크가 지금 중국 다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마스크로 지금 마윈이가 우리나라에 기부를 하고, 중국에서 왔는 마스크 상표가 우리나라 건지 중국 건지 어디 한번 공개를 해보라고요. 110만 장 왔는 것 중에서 상표가 우리나라 상표인지 중국 상표인지 어디 한번 공개를 해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본에 갔는 100만 장이 한국 상표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마스크만 제조 생산된 완제품인 마스크만 중국이 이렇게 매점 매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마스크의 원재료인 부직포까지도 다 손을 대고 있는 건지 이미 부직포까지 다 중국에서 확보해 놨다고 보면 됩니다. 예. 중국이 자본력이 있으니까 이미 부직포까지 원재료까지 다 물량 전액 매점 매석 다 해놨을 거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원재료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생산 가동하다 보면은 원재료 떨어지면 그때 원재료 공급을 안 하고 단가를 아마 올릴 거예요. 원재료 공급 단가를. 그때 그런 때가 지금 곧 다가올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재료까지 아마 다 매점 매석을 해놨을 거예요. 원재료가 지금 떨어져서 마스크 생산 못한다 하고 마스크 원재료 공급 단가 올리고 마스크 판매가 올리고 이렇게 해서 아마 돈 벌 거예요. 중국이.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에 그냥 빨대 꼽아 놓고 있어요. 그냥 쪽쪽쪽쪽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빨대 꼽아 놓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머리가 너무 나빠서 지금 자국민들의 이 전염병으로부터 자국민들의 건강도 책임지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경제도 지금 책임을 못 지고 있어요. 이 와중에서 지금 이 전염병 전국은 사실은 전쟁 전국이에요. 전쟁 전국인데 전시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여기서 지금 가까운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놓고 지금 국가의 명운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속수무책이잖아요. 속수무책. 왜?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경제적 관념이 없어요. 법조인 출신이라서 이런 경제적 관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무역에 대한 이런 두뇌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이거 상인들은 어떻게 움직이겠다 하는 이러한 경제적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국한테 이렇게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를 전량 중국인들이 다 수입해가 갔어. 저거 우리한테 수입해가 갖는 마스크로 저렇게 세계적으로 생색을 내고 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중국이 장난이 들어온다고요. 분명하게 장난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도 못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그러면은 종리라도 좀 알아서 어떻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는 이런 경제적 마인드가 있느냐? 아니요. 1950년생도 없어요. 그런 경제적 마인드가. 1950년생도 이런 경제적 마인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런 지금 1950년 경인년생 이 총리는 이런 경제적 난국 시대의 지도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경제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야지, 경영인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야지 이런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갈 총체적 경영 방안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현 정권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대한민국 안에서는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과 총리, 이런 지도자들은 탄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지금 현 정권, 이 정권을 보고 깨달아야 할 가장 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큰 상황이어서 큰 사항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크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전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은, 그죠? 하나님, 이미 지금 이 문재인 정권과 또 이 정세균 총리, 이 두 사람의 이 지도력으로는 이미 시기를 다 놓쳤어요. 다 놓쳤어요. 국민의 건강이 곧 안보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자국민의 건강이 안보와 직결되는 거라고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병에 걸리고 아프고 사망자가 생기고 하면 이거는 그냥 그 나라의 안보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그죠? 자국민의 건강도 책임을 못 져, 경제도 책임 못 져.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놓쳤어요. 뭘 놓쳤느냐? 첫째, 중국이 입국 금지를 통해서 전염병 근원지를 차단해야 되는 그 시기 놓쳤죠. 그리고 이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서 국제 무역을 어떻게 국가 경영 관리 능력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이러한 마스크 공급 차질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 정도가 아니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마스크가 국민들의 건강을 마스크로부터 전염병이 완전 차단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마스크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상관없어요. 지금 공기 중 바이러스가 오염이 되는, 전염이 되는 상황이라서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가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는, 다른 사람은 또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마스크로부터 자기가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다수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 안에서는 저는 마스크는 상관이 없어요.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지만은 다수의 마스크로부터 자기를 보호받고 있다는 그러한 그렇게 위안을 얻는 그런 다수의 마스크 필요하신 국민들에게, 그 국민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마스크 공급대라는, 이걸 통해서 또 이 지금 지도 권력이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국제무역 관리 능력, 여기가 벌써 또 관리 능력이 없다 하는 게 또 드러난 거예요. 이 상인의 마인드가 있으면은 국가 경영 관리 능력의 마인드가 있으면은 이런 사태가 생기면은 무엇부터 국가가 해야 할 일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몰라요. 대통령도 모르고 총리도 지금 몰라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한국 상표에 마스크 갖고 일본에다가 지금 기부하고 생색내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빨대 꼽아놓고 쪽쪽쪽쪽 맛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예, 먹고 있어요. 중국이 자본력이 있잖아요. 대국이다 보니까 자본력이 우리나라보다 크다고요. 그런 자본력으로 벌써 이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에 막 마스크가 꼭 필요한 거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을 해서 마스크 구매하는데 막 지금 사람들이 꼭 목숨 걸게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이런 위기 전국에서 마스크를 지금 매점 매석을 다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중국이 우리나라 마스크를. 저거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물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를 지금 중국 아들이 다 매점 매석을 해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뭐 마스크 오브제를 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첫날부터 마스크가 없어요. 첫날부터 없어요. 이게 뭔 일인지 어찌하여 이런가요, 하나님? 예? 우리나라에는 마스크 오브제 첫날부터 없는 마스크가 어떻게 중국 알리바바 경영자인 마인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110만 장이 들어오고 어떻게 일본에 100만 장이 한국산 마스크가 기부가 되는지. 근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어찌하여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지. 이것만 봐도 지금 지도자들은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게 그냥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건 정말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국가적인 수치예요. 물론 글로벌 사회에서 국제 무역을 통해서 수출하고 수입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했는 마스크를 갖고 마윈이가 일본에 기부했다 100만 장. 당연하게 국제 무역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죄도 아니에요. 어차피 국제 무역을 통해서 수출하고 수입하고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과연 마윈이가 지금 보유해서 일본에 기부한 100만 장의 그 마스크가 정식 우리나라에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서 구매했는 마스크의 물량인지 우리나라에서 정식적인 통관 절차를 거쳐서 마윈이가 수입했는 그러한 마스크 물량인지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보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마윈이가 우리나라 마스크를 저렇게 대량 구매를 해서 저렇게 100만 장씩이나 일본에 기부를 할 수 있는지 조사를 좀 해보란 말입니다.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고 세금 납부를 하고 했는 수출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아니면은 중국하고 우리나라 가까우니까 이거 밀수로도 얼마든지 이거 나가거든요. 가까우니까 배로 실어서 밤새 옮겨버려도 수백만 장이 하루에 중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요. 이게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건지 아닌 건지 국가가 조사를 좀 해보란 말입니다. 뒤통수만 맞지 말고요. 이건 지금 완전히 중국한테 한국이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런데도 대통령은 아직 꿈도 못 깨고 있어요. 아직 꿈도 못 깨고 있어요. 이러니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이러니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경영관리 능력이 없으니 이러니 나라가 국가 부도 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뱀에게는 그런 관리 능력이 없어요. 경영관리 능력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뱀에게는 없어요. 뱀은 경제적 관념이 없어요. 이건 경인생도 동일해요. 경인생도 경제적 관념이 없어요.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사년생인 문재인 대통령과 또 1950년생인 경인생 정세균 총리로서는 답이 없어요. 이 두 분을 통해서는 지금 현재 난국을 헤쳐나갈 답도 없고 더군다나 인류의 미래를 향하여 비전이나 이런 게 이분들로서는 안 나와요. 이분들을 통해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분들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사람들이 못 됩니다. 한마디로. 아니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예? 제발 깨어 있어서, 예,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고, 예, 배가 고픈 세상을 물려주지 않고 싶으면은, 예, 투표를 잘 해야 됩니다. 투표를 잘 해야 돼요. 첫째는 지금 집권 여당에게 표를 줘서는 안 되는 게 맞지만은, 야당,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야당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고 어쩔 수 없지. 뭐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당에게 지금 집권 여당의 권력을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야당에게 표를 줘야 한다 할지라도 그 야당도 지금 믿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없다는 거죠. 절대로 황교안이가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됩니다. 정유년생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은 정이 화고 유가 금이에요. 화극금이에요. 불은 금을 녹여요. 그래서 정유년생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냥 바로 국가 부도락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유년생은 예, 대통령을 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야당으로 예, 어쩔 수 없이 정권 교체를 한다 할지라도 예, 다음에 대통령과 총리는 예, 경영 마인드가 있는 국제 경영 마인드가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국민이 살고 국가가 살고 인류가 살아납니다. 예? 개인의 가정이 살고 국가와 국민이 살고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투표를 하자고요.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살아납니다.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예, 전염병도 전염병으로 해서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요. 경제가 파탄이 나서 배가 고파서도 죽어요. 지금 자영업자들 지금 줄도산하게 생겼는데, 예? 뭐 지금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한 긴급 자영업자 대출 심사 기간만 해도 2달이랍니다. 예, 2달 동안 전부 다 폐업하고요. 그거 입금될 때쯤 되면은 점포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심사 기간만 2달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은요. 참 가당찮고 그냥 쇼하는 것밖에 없어요.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 쇼요. 실제적인 어떤 그러한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인 어떤 그런 행정 능력을 지금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하는 쇼만 보인다고요.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영업자 대출을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다. 대출 신청해놔도 심사만 두 달 걸리는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제가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자영업자 긴급 대출 지금 있다고 그래서 가서 검색해 봤거든요. 주겠다는 건지 안 주겠다는 건지 이거는 아주 자격 여건이 애매해요. 근로자들에게도 위기자금 대출을 준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싶어서 검색해서 들어가 봤더니 재직 3개월 최소한 재직 3개월 이상 아니면 6개월 이상 재직자라야지 근로자 대출도 가능하답니다. 참 아마 그것도 사실은 안 주는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로자들 그것조차도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많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소득이 고정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더 필요하겠어요. 아니면은 고정소득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이 지금 더 급하겠어요. 어느 쪽이 더 급할까요? 재직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고정소득이 있으니까 안 급해요. 덜 급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 급한 게 아니라 덜 급해요. 더 급한 사람이 누구냐?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이에요. 예?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어떤 소통이 지금 단절이 되는 이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근로자 대출은 재직 중에 있는 재직자의 대출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노동자의 대출이라 해야 돼.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의 경우에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 대출도 포함을 해야 한다면은 그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로자 대출이라도 비정규직 일용자 대출 60%, 재직자 대출 40%, 그렇게 해서 비율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가 재직자보다 더 많잖아요. 수가. 그 사람들이 지금 더 급하다고요. 당장 소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재직자들은 기본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향하여 대출을 줘야 됩니까? 돈 받을 거 생각하니까 재직자 위주로 주는 거예요. 일용직, 비정규직 이 사람들은 사실은 대출을 줘도 상환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대출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는 아예 대출 그게 없어요. 왜? 이 사람들한테는 상환 방법이 없으니까. 그 재직자 대출을 주겠다 하는 거는 상환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비정규직과 일용직들 그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지금 없으니까 뭐 기본 재난소득 100만원씩 주자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기본 재난소득 100만원씩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한테 대출을 준다면 얼마를 주겠습니까? 예? 1000만원을 주겠습니까? 2000만원을 주겠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전염병 전국에서 답이 없어요. 왜? 사실은 대출을 준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트럭이라도 끌고 이 노상 판매라도 할 수 있을 그러한 자본금을 대출을 해준다면은 최소 한 2천만원 정도는 될 거예요. 2천만원 대출해서 하다못해 노상 판매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출 자금을 준다 해도 지금 전염병 전국이니까 노상 판매하려고 트럭 한 대 구매해가 그것조차도 지금 2천만원에 트럭 구매해서 노상 판매를 한다 해도 지금 매출이 안 나온다고요. 노상 판매조차도. 왜? 유동인구가 없잖아요. 전부 다 방콕 하락해가. 정부에서 지금 사람들끼리 모이지 마라. 집에 그냥 그렇게 전 국민을 다 자가 격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배를 강제 폐쇄를 했으니까 뭐 직장도 폐쇄해야 되고 다 폐쇄해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아요. 뭐 그죠? 예배를 행정명령을 동원해서 강제 폐쇄를 했으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을 감염의 감염의 위험 지역으로 보고 행정명령을 동원해서 강제 폐쇄를 했으니까 그죠? 다수가 모이는 직장도 폐쇄해야 되고 학교도 폐쇄해야 되고 백화점, 영화관, 뭐 병원도 다수가 모이는 곳이고 병원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구로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생긴 이 콜센터 이것도 보니까 꼭 백화점 같이 큰 건물 안에 있네요. 이 건물 전체가 또 폐쇄가 될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예배를 강제 폐쇄했듯이 학교도 폐쇄해야 되고 전부 다 폐쇄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마비가 오는 거죠. 그냥 마비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과 소비는 완전히
완전히 예,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예, 정권은 아직도 예, 대안을 찾지도 못할 뿐더러 예, 아직도 지금 뭘 해야 될지조차도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한다고 하는 거 그거 답이 없는 짓들이에요. 하겠다고 하는 거 답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근시안적으로 기본 재난소득 국민들한테 100만원씩 줘요. 그래 좋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가만 앉아서 예, 집안에서 100만원 받으면 예, 우린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근데 그 100만원씩 몇 번 줄랍니까? 전염병이 사그라들 때까지 매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주기 시작하면은 어차피 나가댕기지 마라 할기네. 그죠? 어차피 나가댕기지 마라 하면은 그러면 전염병이 사라질 때까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본 재난소득 100만원씩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몇 개월 줄까요? 예? 몇 개월 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들 재정 능력과 우리 국가의 지금 국고 재정 능력 상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주면은 과연 몇 개월분 지급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묻고 싶네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전주에서 지금 국민 재난소득 50만원 이미 지불 확정되었답니다. 50만원씩 몇 번 줄 수 있을까요? 지자체 능력으로. 묻고 싶네요. 그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전염병이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염병이 사라지게 할 방법은 뭐냐? 대통령과 총리를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근본 방법이 있는데 이 대통령과 총리를 그냥 그대로 두고 백날 전염병 항체를 개발했어요. 백신을 개발했어요. 개발하면 뭐합니까? 생산 과정에 또 한 2달 걸릴 낀데요. 그 2달 뒤에 또 생산했다 치자. 이미 죽을 거 다 죽고 백신 개발해가 그 백신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지금 세계에 지금 전염병 확신하고 있는데 그 백신으로 이제 수출해 갖고 돈 벌랍니까? 국내는 다 마무리되고 수출해가 돈 벌랍니까? 어쨌든 간에 백신 개발했으면 다행이네요. 그거 수출해가 돈 벌면 되겠네요. 자, 하나님 아버지, 백신 개발했고 백신 개발했다고 그거 투여하면 바로 났습니까? 아직 개발은 했지만은 그게 아직 임상 효과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죠? 백신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지만은 그걸 제품화해서 아직 임상 실험해서 확진자들이 완치가 된 아직 임상 실험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 임상 실험 안 됐는 거 그런 거 벌써 뉴스에 개발 성공하고 나오면 뭐합니까? 아직 임상 실험도 거치지 않은 거. 그게 완전한 백신 치료제가 되는 건지. 그죠? 그게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은 저런 쇼 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쇼를 하는 거는 잘하는데 근본적인 해결 능력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과 총리가 하는 짓은 중국을 신나게 만들어주는 일밖에 아니에요. 중국이 보십시오. 신났어요. 우리나라 때문에. 그냥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에 그냥 빨대 꼽아놓고 있어요. 쪽쪽쪽쪽 우리나라를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중국의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중국 국민이에요.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중국 사람들 입국 금지 안 하잖아요. 얻을 것보다 이렇게 더 많답니다. 개뿔 따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 5G 산업, 이것도 지금 빨대 꼽아놓고 빨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독일에,
화웨이 거 안 써주면은 독일 자동차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거 판매 안 될 거다라고, 판매가 어려울 거다라고. 공갈 협박해가 지금 독일 총리하고 메르켈 총리하고 지금 독일 정권들이 지금 꼼짝을 못 하고 있어요. 중국한테. 이게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이 왜 지금 마스크 오부제, 정세균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 총리가 아니라 중국 총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마스크 오부제 저거 주장하는 거, 저거 중국의 화웨이 5G 산업을 돕는 일이에요. 이래서 정세균 총리는 정세균 총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둘 다 똑같이 지금 중국을 돕는 일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총리가 아니라 중국 대통령 총리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중국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지 대한민국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아이러니하고 웃기는 일이. 그러니까 마스크 오브제 공적 공급이 시작된 첫날부터 우리나라에 없는 마스크가 중국 마윈에 의해서 거꾸로 우리나라에 110만 장이 들어오고 일본으로 100만 장이 기부가 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깨어나시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전염병 이 전염병 전국을 없애는 방법은 이 두 사람이 교체가 되면은 전염병은 사라져요. 전 세계에 전염병도 사라져요. 이 두 사람이 교체가 되면은. 그게 근본 대책입니다. 근본 대책으로 가시렵니까? 아니면은 백신 개발했다고 그 백신 맞고 그냥 계속 전염병 전국으로 가실렵니까? 근데 이 정권이 그냥 그대로 가면은요, 전염병이 사라진다고 해도 더 무서운 재앙들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요. 백두산 천지가 폭발할 수도 있고 한라산이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 자고 일어났기는 그냥 한국도 사라지고 일본도 사라지고 세계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근본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문제의 근본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이 전염병의 문제의 근원이 잘못된 지도자에 있다는 거. 뱀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뱀이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오고, 또 1950년생 경인생은 총리의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될 배역이고, 더더군다나 경제적 개념이 없어서, 경영 마인드가 없어서 총리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금 이 한국 땅에 더군다나 이 지구에 인류에게 임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건 뱀으로 인해서 인류가 받고 있는 저주입니다.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뱀은 인류에게 죄를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오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오늘 개축날 오전 4시 3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동영상 기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업로드 과정을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는 이 모든 기회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제 딸을 통하여서 인류 미래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와 창업과 또 자녀의 유학, 예, 국제무역 유학을 통하여서, 예, 저와 제 딸의 국제무역을 통하여서 세계의 경제를 회복시켜 나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는 이 모든 기회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저와 제 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